최강욱 의원이 최근 사면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했는데 오늘 정말 샅샅이 알아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직접 폭로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의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윤석열의 인사검증을 직접 담당했던 인물인데요. 그가 증언한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말하길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 4명 중에서 결격 사유가 가장 많았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보고서를 작성할 때 결격 사유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윤석열의 보고서는 빨간 글씨가 가장 많았고 분량도 가장 두꺼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최강욱 전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은 조국 민정수석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3명의 후보는 모두 검찰개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윤석열은 공수처 강화, 검사 변호사 개혁 제안, 수사와 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보다 더 오버해서 답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평가했어요. 윤석열이 어떻게 자신을 어필했는지도 정말 놀라운데요. 최강욱 전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은 자신이 검찰총장이 되어서나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향이나 대의를 저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검사로서의 화양연화가 적폐청산 수사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이 자신의 검사 아이덴티티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법농단 수사가 중간에 끊어지면 법조계 인맥을 통해 좌초될 수 있으니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대법원장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어필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최강욱 민정비서관은 3차례에 걸쳐 윤석열 부적격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 직업 윤리, 품행 등을 볼 때 총장감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국민 여론이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어요. 차기 총장 지지도가 80%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강한 의지 표명과 국민 여론 그리고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명분이 최강욱 비서관의 부적격 보고서를 이겨냈습니다. 실무적 판단보다 정무적 판단이 앞선 결과였죠. 최강욱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실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조국 사태가 시작된 거예요.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사태의 핵심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벌인 검찰 쿠데카로 봅니다. 당시에는 설마 했지만 지나고 보니 윤석열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의사소통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수정해가며 진행된 일이었다고 하네요. 최강욱 전 의원이 직접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윤석열이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밤늦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친 사건입니다. 윤석열은 김조원 수석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장관 후보로 계속 유지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사표 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최강욱 전 의원이 그날 밤 김조원 수석에게 전화했을 때 김 수석은 윤석열의 호통에 화가 나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김조원 수석에게 대통령께 즉시 보고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했고 김 수석은 다음날 아침 대통령 관저로 달려가 보고했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듣고 사표를 받아라고 지시했지만 윤석열은 홧김에 한 말이라며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어요. 최강욱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같은 정치인 출신이었다면 즉시 사표를 받고 공개했을 텐데 신중한 법조인으로서 임기 있는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자신이 만든 상황으로 인해 조국 장관 임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어요. 조국 수사 과정에서도 최강욱 전 의원의 증언은 놀라운데요. 조국 사태는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는데 중요한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내용을 파악하려 했을 때도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모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최강욱 전 의원은 사모펀드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 개입 소지가 없음을 확인했었다고 합니다. 사모펀드 재산 등록도 공직자윤리원에 문의하여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를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빨리 돌려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박형철 비서관에게 이것은 근거 없는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며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끝내면 그만인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또한 특수부 수법대로 가지치기해서 별건으로 유죄를 만들지 말고 핵심 범죄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끝내도록 하는 것이 반부패 비서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국 사태의 실체를 보면 더욱 어이없다고 최강욱 전 의원은 말했어요. 사모펀드를 운영했던 조국 전 장관의 오천조카 관련 형사사건에서 권력 비리가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명시되었거든요. 언론이 제기했던 가로등 교체 투자로 수익을 내 조국의 대선 자금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은 전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도 억지스럽다고 비판했어요.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은 민정수석 아버지 때문에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것이고 이는 결국 아빠에게 준 것이라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결해서 법원이 이를 받아준 거라고 하네요. 최강욱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사태 중간에 대호 프로젝트라는 전직 특수부 검찰 출신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윤석열은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가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윤석열을 초임 검사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능력 있고 정의감이 뛰어난 바른 검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윤석열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유명해졌을 때 최 전 의원은 그가 검사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국정원이 자신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뿐 대선 과정에 흑막을 밝히려는 생각은 없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최강욱 전 의원은 검찰을 국가기관이나 공조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윤석열이라는 사적 욕망에 가득 찬 총재를 보시는 정치 집단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때부터 윤석열 사단을 구축하며 사전 정지 작업을 했고 이로 인해 윤석열의 똘마니들만 가득 차 견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사태가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도를 엄청나게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은 공정이라는 화두를 내세우고 언론을 이용해 조국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으며 멀쩡하게 의대 졸업하고 의사고시까지 합격한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고 고졸로 만들었어요. 이는 서민들의 감정을 건드린 것이며 당시 입시제도를 경험한 학부모나 학원 강사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최강욱 전 의원은 윤석열이 자신이 내란을 일으키고 불법적인 계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헌법재판제도나 체포영장제도의 결함 탓으로 돌리거나 계엄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호도하려 한다고 비판했어요. 반면 조국 장관 사건은 제도가 가진 결함을 전적으로 인간의 문제로 돌변시켜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